네, 정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아침 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품격 주식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주식 방송 대민 주식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카톡으로만 아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아침 방송 끝나고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좀 여러분 들어와 주십시오. 카톡 TV로. 네, 그래서 자, 오늘 시장은요. 아침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그래서 우선 가장 미국 시장은 어제 좀 조용했습니다. 조용했는데 우선 전기차 얘기부터 여러분 간단히 해드릴게요. 테슬라가 어떻습니까? 2% 빠져서 최근에 테슬라가 조용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 관련주들이 051910이죠. LG화학부터 한번 보시면요. 앞서서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올라갈 때 주로 우리 전기차도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테슬라가 꿈쩍을 안 하는데도 우리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LG 화학이 2차 전지 부분에서 이제 흑자가 난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작용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우리 애청자님은 저하고 하니까 알고 넘어가셔야 되니까요.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벨기에 세계 1위 양극재 유미코어는 2차 전기차 부분이 낙관할 일이 아니다. 하반기에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 핵심인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침체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는 뭡니까 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유럽이 고성장하고 있어요 하는데요. 유럽 아실 게 순수한 EV 전기차하고요.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EV가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이게 한 50%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 이게 전기차하고 중간쯤 된다. 옛날에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즉 엔진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하는 역할이라 한다면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요 배터리가 중심이고 엔진이 보조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50%면 이게 순수한 전기차의 배터리 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가 판매가 많다. 이건 좀 우리가 과장이에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말한 순수한 전기차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유미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제 LG화학이 해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침은 카톡 TV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방송 끝나고 손 볼게요. 간밤에 좀 뭘 제가 조금 여러분께 방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뭐가 잘못됐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전기차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할 충분한 근거는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은 내 아침은 우리 대표자
혼선이 많으시죠? 아이고, 다들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네,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자.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은요. 투부 주식과 투부 주식 스타디군요. 좀 우리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겁난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요. 5G도 강세를, 에이스테크를 비롯해 강세를 보여. 이게 2시 가까워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 오전부터 상승이었으면 이런 마감이 안 됐을 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5G도 우리 낙관만 할 일은 아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2분기 실적을 보면 올해가 좀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이것도 단타 위주로 대응할 성격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오늘 시장의 핵심은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패턴을 주고 그래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최근에 상승은 조금 공감하기 힘든 분위기거든요. 이달 들어서 8월 상승 이 부분이 조금 뭘까요? 공감하기는 힘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장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속에서 이제 패턴들을 좀 여러분 염두에 두시자고요.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고탁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좀 매도분이니 고탁 시장에서 하루 걸러서 사고 팔고가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겠네요. 이렇게 예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투신이 중요한데요. 투신은 유가증권 시장에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쭉 매도를 하고 있는 편인데 코스닥 시장은 주 월요일 화요일 사고 월화수 사고 수목금 팔고 목금 팔고 특히 금요일은 다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략은 그렇다면 오늘은 투신이 좀 사나요? 오늘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금요일 조심하자. 그래서 주식은 주 초반 월화 수 중에 고점에 좀 정리하고 금요일 저점에 사자. 요것도 한번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투신이 순매수를 하는지 여부도 오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군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상당히 시장 흐름이 안 좋군요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일본붕이 안 나오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데일리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늘 뭐 제 데일리 아시겠지만 제 데일리였어요. 데일리 개방도 시장에 나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보시겠지만 카카오나 아까 그 상승했던 전기차도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 5G도 갑자기 그렇게 크게 오를 만한 상황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원익 IPS처럼 어닝 서프라이즈 했더니 오히려 기관이 이렇게 팔아서 주가가 빠지더라. 이것도 시장의 기조가 약해진다. 즉 호재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호재에 반응하지 않는다. 뭐 이건 당연히 시장 기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셀트리온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셀트리온이 어닝스 프라이즈를 금요일날 장 마치고 발표했는데 오늘 개장해가지고 셀트리온이 강세를 보이느냐 기관이 사느냐 아니면 셀트리온도 기관이 팔아서 빠지느냐 그에 따라서 시장 기조가 더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 셀트리온도 기관이 팔면서 주가가 비리비리하다. 그러면 시장 기조가 확실히 더 약해지는구나. 근데 기관이 사면 셀트리온가 좀 크게 오른다. 그러면 기관 시장 기조는 아직도 좀 괜찮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소부장하고 바이오가 사실은 반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자꾸 약해지면서 2차 전지나 5G가 올라간다. 이렇게 양극화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여기는 1분봉이 안 들어갔군요. 그래서 또 하나는 장중 패턴인데요. 여러분, 장중 패턴이 뭐냐면 7월 중순까지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는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3시 10분부터 쭉 샀습니다. 2주 연속으로. 근데 지난주에는 투신이 어떻게 하냐. 월수금 이렇게 삽니다. 3시 이후부터. 그래서 그건 8월 들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 투신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전강후약이라 할까요? 오전장에 좀 샀다가 오후장 들어서 팔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나쁘게 했는데 8월 들어서는 좀 전약 후강 패턴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타날 것인가? 결국 오늘 시장 정리를 쭉 하면요. 첫째 봐야 할 게 2차 전지, 그 다음에 5G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근데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토니님 제가 창문을 열어놨더니 매미가 이렇게 오네요. 많이 들리시나요? 시원하고 좋으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소부장하고 바이오가 과연 반등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또 셀트리온이 어떻게 되느냐. 셀트리온에 대해서 과연 기관이 이게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기관이 어떻게 순매수를 하느냐. 자, 셀트리온마저도 기관이 팔아서 실적 고전에 어닝스 프라이즈에 반응하지 않느냐. 이것도 오늘 중요하게 생각시켜 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그 속에서 시장 내부로 보면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할 날인데 최근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 번째는 우리 투신이 오늘은 순매수할 날인데 과연 순매수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 만약에 오늘 매수한다면 투신은 주로 소부장과 바이오를 선호했기 때문에 투신과 바이오, 소부장과 바이오가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저만 아마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될 게 2차 전지가 유럽이 전기차가 잘 나간다도 유럽 전기차들은 반은 순수 전기차는 아니구나. 순수 전기차의 배터리의 한 5분의 1 정도 먹는 수요를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 PHEV더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대응해야지.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좀 놀라운 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특별히 그렇게 수급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면요. LG화학 주가가 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8월 들어서 LG화학을 주로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하루 정도 샀는데 금요일날 강세를 굉장히 좀 놀랍죠. 그래서 참 희한하게 오른다. 그럼 그 삼성의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들어서 딱히 기관이 딱히 산다 이거 아니거든요. 금요일에 5만 주는 팔고 외국인도 하루 샀는데 희한하죠. 이건 누가 올리는 거죠? 참 주식이 참 요즘 아다가다 모르게 이런 겁니다. 096779인데 SK 이노베이션은요.
최근에 기관이 좀 산 거는 사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에 8월달 들어서 보면 기관이 좀 산 거는 사실이나 금요일은 팔았거든요. 외국인 뚜렷이 사는 건 외국인 하루 정도 샀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엎어버렸는데 주가는 그래서 8월에 그 2차전지 주가 흐름은요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이게 이렇게 대형주가 아니면 시장에 큰 어떤 힘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거가 8월의 상승 근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보면 8월의 코스닥 지수의 상승도 좀 근거가 부족하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조심하자.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좀 현금 비중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 조심했는데 만약 장이 꺾였다. 아이고 그러면 뭐 또 현금이 있으니까 또 시장을 좋은 타임에 공략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안 꺾였다. 그러면 또 시장이 여전히 버틴다면 그때 또 종목 공략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때 말하는 현금 말하는 거는 현금 확보, 현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또 하나는 매매를 하더라도 아주 좀 매매 목표 수익률을 뭐 낮추고 그 다음에 단기로 매매한데 이것도 일종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기로 보고 느긋하게 종목을 고르고 요럴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오늘 기아기아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 파마가 상장이군요. 지금 상장이 많군요. 한국 파마를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럼 한국 파마도 오늘 시장을 좀 수치를 왜곡시키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파마가 상장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여러분 아셔야 되겠지만 12월 상장법인들 실적이 쭉 다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쭉 주말에 살펴봤는데요. 이 2차 진단키트 주들은 보면요. 좀 회사별 능력이 큰 좌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게 이제 실적 편차가 굉장히 잘하는 회사는 재미를 크게 볼 거고, 아닌 회사는 형편없을 거고, 그래 제가 지난번에 젠 큐릭스를 보면서 좀 실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찌감치 수출 허가를 받았는데도 젠 큐릭스는 알아본 결과 2분기에 진단키트 매출이 뭐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뭘까 영업력이 있고 대응이 빠르냐 영업력 그 다음에 대응 이게 얼마나 중소기업은 또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에 따라서 기업마다 실적이 굉장히 편차가 심할 거다. 실적에 따라서 아주 주가 변동성도 심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식 그 초보님들은 아셔야 돼. 12월 결산법인은요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요. 지금 8월 15일이 쉬는 날인가 8월 14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기업들 실적이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는데 제일 관심사가 이런 이쪽입니다. 진단 키트 그리고 그 기업별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관심사이고 그때 시장의 반응도 어떻게 될까 만약에 아주 예상보다 좋은 기업이 있다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도 뭐냐면 뉴스가 나왔으니까 팔자 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제일 핵심은요 뭐니 뭐해도 12월 결산법인들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상반기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고
반응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 장중에 방송하면서 나오면 저한테도 좀 많이 알려주시면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샤님, G3BNT 예상가는 뭐 의미가 없다고 봐야죠. G3BNT가 예상가 아닌데, 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전망, 우리 새싹이님, SK 하이닉스는 지금 최근에 그 마이크론이 주가가 말을 해주죠. 미국의 마이크론 주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마이크론 주가가 이렇습니다. 최근에 좀 분위기가 안 좋죠. 마이크론은 그동안에 특별히 상승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마이크론의 주가 흐름을 보면 SK 하이닉스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반기는 좋았으나 SK 하이닉스도 거의 마이크론하고 좀 유사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7월에 반도체 고정 가격 거래기 하락을 하면서 당분간은 약세가 불가피하다. 반도체 고정 거래 가격이 그렇다면 하이닉스 주가도 뭐 그 사이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정도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갸갸님 말씀하셨는데요. 덕산 하이메탈 같이 한번 봐드릴까요? 소재 국산화 관련주다. 이런 점이 장점이고 덕산그룹이 굉장히 뭐랄까 장인 정신이 있습니다. 국산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꼭 그 70년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국산화 고집이 강하고요. 그래서 자 1분기는 좀 증가했는데 이건 일시적 이유다. 액면가는 200원이다. 200원이지만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54% 되고 자사주도 12%, 국민연금 그러니까 한 70%가 잠겨 있고요. 국민연금도 한 6%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솔더벌이라는 거는 뭐 솔드가 주석 아닙니까? 주석. 그래서 우리 패키징 할 때 기판이 있고요. 그게 유리가 여기다가 칩이 있습니다. 반도체 칩이 있잖아요. 연결을 하는데 전에 리드 와이어 이런 걸로 지금도 PC에 쓰이는 패키징 이런 거 리드 플레임 가지고 하는데요. 이제 작게 경박 단수하는 스마트폰 이런 데는요. 이렇게 볼 형태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바로 요게 이제 솔더입니다. 솔더 볼입니다. 요거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칩 스케일 패키지 아니면 칩 사이즈 패키지라도 하던데요. 이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고 볼 그리드 어레이, BGA, 그다음 플립칩 이런 것들 다 통신용 뭐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데는 솔드볼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산화해서 하는 회사다. 그래서 주로 일본 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제품 매출이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품질 솔더볼 이것들이 이제 매출의 기여가 되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일본들이 주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면 AFC 필름 도전이란 건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착성 필름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 AFC 핵심 소재 또 일본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개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한때는 이게 이제 다음에 규제할 때는 요걸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산화했기 때문에 나름 그 다음에 자회사가 덕산 네오룩스가 있죠. 그래서 잘 키운 아들이 하나, 잘 키운 자식이 하나 있습니다. 잘 키운 자식이 하나 있어 덕산 네오룩스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주식은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소부장 분위기가 강해지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한번 전반적인 흐름을 볼까요? 대형주는 어떻나요? 하이닉스는 조금 약세 출발 분위기고요. 다음에
전기차 쪽을 한번 볼까요? 핵심은 전기차 쪽인데요. 전기차 LG화학은 강보합, 삼성 SDI는 약보합, SK이노베이션이 좀 상대적으로 강한 출발을 보이겠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도 전반적으로 출발은 강하게 나오는 분위기겠군요. 그 다음에 5G는 어떻습니까? 5G도 아침에 강하게 출발하는 분위기네요. KMW가 강세가 좀 돋보이고요. 네, 5G들도 좀 아침에 강세 출발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요. 진단 키트는 어떻습니까? 진단 키트는 좀 혼조 국면이거든요. 혼조 종목별로 혼조입니다. 진단 키트는 종목별로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도 코스닥은 지금 0.5, 코스피는 0.1, 강보합 분위기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이제 보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가 말씀을 생기면서 초반에 좀 혼란스러웠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 마치고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전반적인 흐름을 쭉 한번 볼까요? CGN은 오늘 약세, CGN 수젠텍은 약세 출발이군요. 리노공업도 약세 출발이고요. 리노공업도 뭐 실적 발표했나요? 안 했는데 그렇군요. SK바이오팜 요거는 이제 코스피 150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적 수요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요건 CNI가 거래가 되게 됐군요.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은 오늘 플러스 출발이군요. 셀트리온은 기관이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그랬는데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대형주들은요, 오늘, 어이구, 삼성 SDI가 오늘, 삼성이 SDI LG화학이 좀 많이 빠지는군요. 제가 2차 전지 쪽은 좀 오바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요 출발 분위기가 삼성의 LG화학, 삼성의 SDI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LG화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번 상황 LG화학이 꺾였다 하면 여타 종목들도 꺾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2차 전지 관련주로 저 같으면 일단 지금 이익 실현 해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은 마이너스 들어가는군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종목 마이너스, 현대차는 지금 강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기관들은요, 펀드 매니저들 연합이라 그럴까요? 현대차를 가지고 레이스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난주부터 정보가 들어오는데 계속 현대차 쪽을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발 분위기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조금 쎄합니다. 조금 쎄합니다. 느낌이. 네. 엔지캠 생명과학이 좀 강세고요. 셀트리온도 일단은 플러스 출발인데 지켜봐야 되고요. 카카오 네이버도 빠지는 거야. 카카오를 그러니까 지금은 카카오를 좀 성장주로서 밀고 민다는 게 올리자는 게 아니라 아래로 카카오톡 좀 매도를 해서 좀 주가 좀 빠지게 만들면서 현대차를 좀 붙이자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군요. 2차 전지 쪽도 점점 마이너스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소부장들도 전반적으로는 좀 마이너스 분위기군요. 솔브레인이 오늘 많이 좀 빠지네요.
솔브레인 홀딩스가 이게 뭡니까? 한가입니까? 네, 이게 또 솔브레인 홀딩스가 웬일인가요? 솔브레인 홀딩스하고 솔브레인이 그동안 상장하고 상장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약세. 소부장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분위기다. 그 다음에 진단키트 쪽은 시젠, 수젠텍 이쪽이 지금 좀 약세고요. 오늘은 바이오니아가 강세 현상입니다.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좀 강세 분위기고요. 갸갸님, 노건 CNI 지금 거래 시작됐습니다. 지금 6,780원 하고 있군요. 이 잉크도 대표적인 그 일본이 독식하고 잉크는 거의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반기는 스마트폰 쪽 부진 때문에 근데 하반기 갤럭시 노트 뭐 폴더 2 이런 거 전부 잉크가 들어가고 있어. 하반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것도 소재 국산화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승리 사태 때문에 참 이걸 보면 주식 투자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이 노건 시에나 승리 사태로 갑자기 거래되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래 정지되고 있는 코나이 같은 종목 보면서 야, 참 주식 투자가 변수가 참 많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장은 전반 다시 마이너스,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말씀드린 기조가 지금은 시장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 좀 현금 비중을 높이자.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시장이 안 나빠지면 다행이고요. 또 종목 고르면 되고 때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또 현금이 있으니까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가 실적 같은 거 나오면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지금 안 하고 지금 유튜브 문제가 생겨 카톡 TV 위주로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다가 의견들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정보를 같이 계속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차 전지는 SKC 일진 머티리얼즈도 보합 정도로 가는 거냐. 뭔가 좀 무거움이 느껴지시죠? 네. 그 다음에 5G는 네. 좀 뭔가 어설픕니다. 금요일 날 2시부터 올랐기 때문에 뭔가 올라는 것도 좀 허약하고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바이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약간 더 좋아지나요? 오스코텍 큐리언트 지노믹 트리 플러스가 조금 느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셀트리온은 계속 이 가게 공방전 계속 오늘 한미약품은 약하고요. 삼성바이오도 약하고 삼성바이오 흐름을 보면 조금 기조가 역시 약하다. 시세 연속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느낌이 좀 하긴 한데요. 대형주는 현대차 계속 강세고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자동차 중에서 오늘은 삼성생명도.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금융주 자동차로 한번 분위기를 몰아보려고 하네요. 오늘도 대형주 쪽으로 몰아보려는 분위기가 좀 뚜렷하다. 시장이 정말 굉장히 뭐랄까요? 그럴까 좀 뭐랄까요? 감당할 수 없는데 너무 좀 그런 거 있죠. 음식을 지금 다 먹을 수 없는데 주문을 너무 많이 시키는 듯한 느낌. 그 시장 시험 보면
또 엔터주들은 조금 3인방 강세고요. BTS 상장한다. 뭐 이런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5G는 다 글쎄 조금 더 강세가 강화됐고요. 스마트폰 쪽은 오늘은 캠트로닉스가 조금 돋보이네요. 캠트로닉스가 플러스고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 마이너스 들어갔군요. 일진도 그렇고 점점 2차 전지 쪽은 마이너스가 좀 종목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소부장들은요 고만고만합니다. 특별히 눈에 딱 띄는 종목은 없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좀 하락이 좀 크다 정도 눈에 띕니다. 다음에 오늘은 시젠, 수젠텍이 마이너스고요. 바이오니아가 강세고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혼조다. 자, 9시 11분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은 코스닥 시장 파는 날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좀 세게 파네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 다음에 기관도 오늘 아침 매도가 많네요. 오늘은 2시는 살 날이다 했는데 아이고 아침에 2시니 매도가 많은데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한국 파마 거래량이 많군요. 역시 한국 파마가 사모펀드와 투신, 뭐 금융투자에 좀 영향을 줄 정도는 되네요. 그래서 한국 파마 때문에 지금 코스닥에 지금 투신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사모펀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금융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은 투신이 최근의 패턴대로면 좀 투신은 살 날이고 외국인이 팔 날인데 외국인의 매도는 좀 강하고 투신은 지금 아침에 순매도 출발이군요. 하이닉스는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상승세인데요. 보셨겠지만 요거는 삼성전자로는 이러면 한국으로 지금 또 이머징 마켓으로 좀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뭐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그 반도체 업황을 보는 건데 외국인은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앞으로도 1인 정도 수급이면요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래서 오늘 기관들은 대형주를 오늘도 한번 분위기를 잡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G는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도 어쨌거나 시간에 가서 조금 더 플러스가 나네요. 지금까지는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유 2차 전지는 확 빠지네요. 제가 이거는 일시적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지금 8월에 2차 전지 우리의 2차 전지 상승은 좀 아전 인수격 해석이다. 제가 유미코 얘기를 우리 애청자님한테 해드렸지 않습니까? 유미코는 전혀
하반기 공급 과잉까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끼리만 너무 좋게만 해석을 하려고 한 게 아니냐. 유미코가 미국, 중국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유미코 양극재가 힘든데 우리 양극재만 좋다.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걔가 좀 나쁘면 우리는 좀 덜 나빠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걔는 나쁘고 우리는 좋아요. 이거는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주가가 아주 지금도 그렇지만 거칠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0점 좀 꺾이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진단키트는 오늘은 시젠과 수젠텍의 약세가 좀 뚜렷하군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아주 급변할 가능성도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잠시 개인적인 문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네,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 대형주들을 분위기를 현대차, 현대모비스 역시 이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이라든지 증권주 뭐 이쪽으로 몰아붙이고 있고요. 5G는 플러스 났지만 어쨌거나 좀 힘겨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상당히 좀 힘겹다. 그 다음에 바이오들은 종목별 혼조인데 스코텍은 마이너스 들어가고 큐리언트는 상승폭이 좀 커지고 레고캠이 플러스가 났군요. 아까 마이너스였는데요. 종목별 혼조고 셀트리온은 오늘은 지금 일단 버틴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도 낙폭은 좀 줄어드네요. 네,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2차 전지는 이제 SK이노베이션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고 역시 좀 힘겹습니다. 다음에 토니님 한국 파마 큰 공부를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라서 제가 한국 파마 또 공부를 해야 되겠군요. 신규 상장주가 요즘 말씀드린 이루다도 해야 되고 E&D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님 G3BNT는 느긋하게 볼 종목이다. 중기적으로 볼 종목입니다. G3BNT는 느긋하게 그냥 좀 아쉽네. 이번에 시시함 내는 참 기관들이 거칠게 이쪽도 참 기관이 거칠게 쭉 사더니 다시 좀 파란 분위기인데요. 네, 8월 19일이죠 아마 위에서 IR이 잡혀 있는데 그 전후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 IR 한번 같이 8월 19일 맞죠? 한번 보실까요? 8월 IR 개최 네 8월 19일 4시 오후 4시 요거 좀 기대가 됩니다. 뭐냐면 이번에 나올 얘기는 우리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 RGN259의 어라이즈 3와 관련한 얘기가 나올 대목이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IR 한번 본다 하는 마음으로 보유 전략이 저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홍길동 관련주는 크린앤사이언스 플러스 났고요. 레몬 마스크주들이 조금 플러스 나나요? 저 CGN 낙폭은 좀 줄었고요. 오늘은 바이오니아가 강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소부장 중에 STI가 오늘은 조금 고개를 들고요. LOT 베큐um 소부장들은 조금 갈수록 분위기가 약간 나아지는 분위기는 보이네요. 자, 9시 23분입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볼게요. 외국인들이 고타게 벌써 859억요. 오늘 매도할 날은 매도할 날인데 좀 많이 파네요. 한번 계속 지켜봐야 돼. 근데 외국인들 아침에 많이 팔고 오후에 순매도를 줄이는 경향이라서 근데 국내 기관도 순매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362억이나 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팔고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좀 시장이 산만하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미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기관들도 신규 상장주가 있다 하더라도 116억 팔면 크게 파는 거고, 투신도요 12억 더 팝니다. 오늘 투신도 팔고, 오늘 고탁수급은 좀 안 좋고 전체 시장 분위기도 조금 불안한 걱정스러운 분위기라서 어쨌거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먹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좀 여러분 지키는데 주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 지금은 방심은 금물이다. 종목을 살 때 평소보다 한 번, 두 번 더 생각하고 여차 한번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미련 두지 마시고요. 물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나는 이거 아까 G3BNT 뭐 이런 것처럼 중기적으로 보유하겠다 하는 종목은 구별하셔야 되고요. 원래부터 살 때 중기적 관점에 샀다 그러면 그냥 중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 최소한 현금 비중을 30%에서 50% 현금 유동성은 확보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은 먹는 것보다 지키는 거다. 다시 한번 분위기 쭉 한번 살펴볼까요? 다원시스가 간데 이런 거는 이제 이것도 아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 매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단타 종목이죠. 저평가다 이럴 건 아니고,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플러스 났군요. 다음 삼성생명, 오늘은 대형자 분입니다. LG전자, 하나솔루션, 그다음 은행주들. 오늘은 좀 지금 대형주 분위기고, 그래 코스피는 0.5% 오르고 코스닥은 0.1%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오늘 코스닥 시장한테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오늘 JYP가 강세군요. 다음에 2차 전지는 아직까지는 버팀 전반적 플러스 분위기. 그 다음에 오늘은 세트레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개별 종목성.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쪽은 조금 분위기가 제 눈에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네요. 오스코텍, 보합, 퓨리온도 상승폭 확대되고 있고, 레고캠 바이오도 플러스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은 조금 약해지네요. 오늘 셀트리온 중요하다 그랬는데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이 약해지면 셀트리온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겠군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캠트로 액트로가 고개를 드는군요. 캠트로닉스 액트로 좀 종목별로 움직인 나무가, 이런 것도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다가 TOF 모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TOF 모듈은 나무가가 제일 좀 TOF에 강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파트론, MC넥스 이런 것도 아마 그 TOF 모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기가 아이폰에다가 광학 5배줌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니까 액트로, 옵트론텍의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캠트로닉스는 하반기에 무선 충전 한다. 여기다 넣어놔야 되군요. 그래서 무선 충전 넣으면 캠트로닉스, 아모텍, 한솔, 테크닉스 이런 순서라 그랬죠. 이차 전지는 다시 조금 플러스 분위기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죽기 전에 반짝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소부장 쪽은 혼조입니다. 혼조. STI가 조금 강세가 더 강해지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플러스가 늘어나는 분위기는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오늘 투신이 팔고 있어서 오늘도 소부장 분위기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코미코가 좀 약세를 보이는군요. 테스나 후공정업체들이 좀 약하고요. 다음에 진단키트 쪽은 낙폭을 좀 줄이네요. 낙폭을 좀 줄이고 마스크 쪽이 조금 분위기가 좋고요. 네. 알스포트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기관이 매도. 그래 지금 최근에 기관 동향이 실적 호전 나오면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분위기로 대응하고 있어서 그것도 시장의 질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종목으로는 셀트리온, 업종으로는 5G, 그다음 전기차 이렇게 어떻게 흐름을 가느냐 봐야 된다 했는데 오늘 또 예상치 못하게 대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참 하여튼 지금 먹는 거는 지금 영양은 안 되는데 주문은 지금 너무 많이 시켜놔 가지고요. 다 어떻게 감당을 못할 분위기. 대형주까지 강세를 보이면요. 자, 오늘도 근데 지금 개인만 사는데 왜 이러죠? 외국인 기관 다 파는데 개인만 사는데 또 신용장고도 사상 최대 아닙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할 대목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주식시장은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 그러려면 첫째는 안 깨져야 되고 둘째는 깨져도 덜 깨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이번에 저희가 진단키트 이런 걸로 다들 수익을 많이 내셔서 인정시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한번 이렇게 쭉 걸리는 때가 있거든요. 걸릴 때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또 이래 물고 지켜야죠. 어떻게든 또 지키고 버티고 뭐 2천 아무리 장이 나빠도 상장주 2천 몇백 개 중에 오른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주식 투자를 하시면 뭐 필패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좀 올라가는 게 훨씬 쉬울 때 그때 나는 매매해서 덕을 보겠다.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랑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른 투자자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 얘기도 듣고 서로 얘기 나누다 보면 실천이 가능한 거죠. 다시 지수가 올랐는데요. 지금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가 조금 줄어드나요? 약간 줄어들 모습 보이는데 어쨌거나 오늘 개인들만 너무 아침에 많이 사서 좀 불안하네요. 개인들만 양시장에 너무 많이 사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들 왜 이렇게 많이 사죠? 네, 개인 투자들 오늘 시장은 개인 투자들이 지금 아침 장을 개장 30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상장사들 실적이 나오는 달이라서 정말 바쁘겠네요. CGM 플러스 났습니다. CGM 대단하네요. 시총이 9조가 넘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9시 34분입니다. 또 11분 지났는데요.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 매도가 많이 늘었고요. 코스닥은 조금 이제 정체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기관들 매도는 계속 늘고 있고요.
투신 매도도 계속 늘고 있네요. 자, 말씀 좀 드리면요. 수급이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도 좀 매도가 좀 급격히 늘어나는 분위기네요. 284억 매도가 늘고 있고요. 투신 외국인도 좀 전에부터 코스닥 매도도 좀 급격히 늘어나네요. 26억인데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들도요. 56억이고요. 투신도 21억입니다. 11억 더 늘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굉장히 좀 안 좋고 특히 개인만 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오늘 아침장은. 음지공유 한국파마는 공부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규 상장주라서 공부를 하는. 자, 시젠이 시젠이 플러스를 세게 납니다. 역시 시젠이 도대체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왜 제가 역대 역사상 이렇게 실적이 궁금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홍길동 사태를 맞이해서 중소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갑의 위치에서 주식을 매도하셨는데요. 저기 우리 그 진단키트를 팔았는데 과연 그 뚜껑이 어떻게 열어보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나왔을 때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시즌 아직 실적 발표 안 했네요. 그래서 아주 궁금합니다. 아직도 지금까지도 지금 6월이 끝나고 8월 중순인데도 애널리스트 사이에 의견이 분분할 정도니까요. 정말 이번에 진단키트 쪽은 2분기 실적 정말 궁금하고 우리 홍길동 관련주들 정말 궁금합니다. 야, 시즌이 또 플러스 나는군요. 근데 또 하반기도 궁금합니다. 지금 하반기도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쨌거나 7월 성적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속에서 지금 외국인들이요. 한번 동향을 볼까요?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조금 정체 상태인데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요. 좀 전에부터 좀 매도가 확 10시, 9시 30분부터 다시 확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기관들도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투신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개인들만 사고 있다 하는 점도 상당히 불편하고 뭐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꼭 뭐랄까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언제든지 좀 푹 꺼질 것만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논리들도 좀 어설프고 자, 2차 전지는 장비주들하고 첨가제들 주식은 상대적으로 지금 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장비주들로 또 확대가 되나요? 이제는 소재, 양극재, 음극재 이런 주식보다는 장비나 첨가물 쪽으로 가나요? 계속 주의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소부장도 그래도 종목별로 조금 테스, 유진테크 플러스 나고요. 종목별로 조금씩 상승 종목이 약간씩 좀 더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시젠 강세고요. 오늘은 엔지캠 생명과학 강세를 보이군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코스닥은 0.08%, 코스피는 0.5% 오르지만, 자, 하여튼 좀 개인들만 지금 너무 사는 게 좀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개인들만 너무 사고 있는 게 마음이 불편하네요. 오늘 유튜브를 안 열었더니 여러분 질문이 되게 적으신 것 같습니다. 종목들 궁금하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같이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카오톡 TV도 충분히 여러분들 글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셀트리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미 카카오 플러스 났군요. 카카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와 대형주 사이의 기싸움이라 볼 수 있거든요. 카카오가 실적 호전을 어닝스 프라이즈 발표했는데도 기관이 팔아버리면서 이런 양상. 오늘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어닝스 프라이즈에 대해서도 기관이 매도해 주가 빠졌다. 이런 것도 시장의 기조가 나빠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셀트리온의 금요일에 장 마치고 어닝스 프라이즈 발표했는데 어떻게 될지 여기 오늘도 요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그 어닝스 프라이즈가 3분기도 또 될 겁니다. 3분기도 실적은 좋을 겁니다. 그게 저평가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핵심은요, 램시마요 SC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SC라는 게 그 IV는 링거입니다. 링거. 병원에 가서 몇 시간 누워 있을 때는데 SC는 그냥 집에서 주사 혼자 스스로 피하 주사 넣을 수 있는 거니 굉장히 편리하겠죠. 근데 그동안 램시마는 램시마뿐만 아니라 램시마의 오리지널이 레미케이드 아닙니까? 레미케이드가 없었어요. SC형이 없고 IV형만 있었거든요. 그 램시나가 SC형을 셀트리온 만들었으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 지금 자가 면역질환 TNF 알파 억제제,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그게 시장이 한 55조가 되는데 MC마 SC로 앞으로 10조를 하겠다. 당참 목표를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MC마 SC가 올 2월부터 영국, 네덜란드, 독일은 시판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내년쯤 돼야 본격적으로 불이 붙겠죠.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 미국도 시판 허가가 날 수가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중기적 엔진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당장은 트룩시마라고 해서 이툭산의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요게 미국 시장에 작년 11월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트룩시마가. 이게 올해 지금 2분기에 매출 성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룩시마도 갈수록 좀 유리할 상황이고 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미국은 그동안은 리베이트도 있고 미국은 좀 시장이 복잡합니다. 그 지적재산권 보호도 많고 힘들었는데 작년 10월에 사보험 1위 업체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선호의약품 목록에 등재해서 보험을 하게 됐고 FDA도 약값 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래가 바이오시밀러 교차 처방 가이드라인 발표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램시마를 인플렉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고 있는데요. 인플렉트라가 작년 4분기부터 확실히 좀 증가세가 나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고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저평가는 아니다. PER이 한 80배 이상 되니까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기에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기관 눈치를 봐야죠. 기관이 사면 나가 따라 사는 거, 기관이 팔면 나도 파는데 지금 주가가 저평가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실제 어닝스 프라이즈 났는데 이걸 계기로 또 기관이 팔아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 전체 시장의 질이 나쁘다는 거죠. 전체 시장이. 그 김스님 크린앤사이언스 플러스 나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야. 크린앤사이언스는 저는 뭐 기본적 제 생각은 중기적으로 자 그렇게 애매하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 리포트를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항상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업 내용을 다시 보시면 스스로 판단이 됩니다. 045 5202군요. 그래서 크린앤사이언스는 네. 그제 리포트를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렸는데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1분기 매출 보면 멜트 블로운 이게 이제 마스크 필터거든요. 매출이 42억인데 3월 3일인가요? 상공부 장관이 그때 이제 마스크 파동이 났습니다. 마스크 필터가 멜트 블로운이 부족해서 마스크를 못 만드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1위 업체 크린앤사이언스를 간 겁니다. 크린에 왔는데 크린 왔을 때 크린에서 한 얘기가 다음 주부터 기대 2대를 더 돌려가지고요. 어떻게 3배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3배. 이게 아마 여길 겁니다. 성류 3배 늘리겠다. 그러면 요때는요. 아마 이 파동 나기 전에는 톤당 한 800만원 했습니다. 근데 파당 지금도 한 제가 알기로는 2,500에서 2,8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필터가. 그러니까 1분기 한 중반부터 1분기 중반부터 이제 가격이 좀 올랐던 것 같고, 그럼 2, 4분기는 뭡니까? 온전히 오른 가격에 다 됐지 않겠습니까? 2, 4분기는 뭐 대단한 파동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생산액 곱하기 3배가 들어진다. 1분기 42억이면 그냥 생각할 가격까지 감안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50억에서 한 200억까지 필터 부분이 매출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이 회사는 원래 1분기가 연중 최고 좋고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있을 때가 주로 잘 나가는데 지금 2분기는 지금은 작년보다는 매출은 작년보다는 더 좋고 영업이익은 또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의 마스크. 근데 중요한 거는 3, 4분기인데요. 3, 4분기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반기, 원래 이 회사가 상반기 좋고 하반기 안 좋은 그거였는데 이 회사는 이제는 하반기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마스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맑은 하루로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본금이 36억밖에 안 됐잖아요. 시총 지금 2,300, 400억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느긋하게 중기적으로 보여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킨드라보니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정보는요. 기본적으로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한 돈 빌려줄 때, 돈 빌려줘도 돼? 하고 은행이 나이스 평가 정보 때문에 건당 얼마 주고 물어봅니다. 아, 그럼 나이스 평가 정보가 저 사람 신용도가 이래서 해, 하지 마. 하면 어느 정도 해. 이렇게 알려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핀테크 시대기도 하고 빅데이터 시대기도 하고 이런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스스로도 그걸 가지고 이제는 지금까지는 그런 정보 가지고 돈 버는 장사 하지 말라 못하게 했었는데 신용정보법이 바뀌어가지고 좋아져서 결국은 이번에 8월 5일부터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발효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이것도 시장이 약한 기조를 몰아주는 건 뉴스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약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 손해보고 나올 주식은 그냥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하시면 다시 업황 자체가 회복할 수밖에 없어서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다가 매입가 근처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고 나올 종목은 성격의 종목은 아니다. 자, 우보천리님, 여기 질문을 많이 주셨네요. DB하이텍은 신고가 갈까요? DB하이텍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뭐 잘 나올 겁니다. 지금 업황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 DB하이텍 8인치거든요. 8인치에 이제 파운드리 가격을 더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업황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고가 도전할 걸로 보는데, 뭐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오면, 전고점 근방에까지 올라오면요, 한번 기관 동향을 보다가 동향이 세면 돌파 한번 보시고, 기관이 좀 약하다 싶고 아니면 전체 시장이 약하다 싶으면 그냥 전고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시장이 약하니까요. 자, LG화학 배터리 5년 내 2배 이상 나인테크 가게한님, 나인테크는 지금 괜찮아요. 나인테크는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에 그 IPO 하기 전에, 기업 공개하기 전에 들어왔던 VC 물량이 문제였는데요. 이게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나인테크는 여기서 한 10% 이상 정도 볼만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보천리님, ITM 반도체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ITM, 뭐 휴대폰이 다 그렇지만, 휴대폰 2분기 실적 발표하면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개선되니까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때문에 최근에 기관이 팔고 있다. 실적 나오면 오히려 하락세가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당분간 한번 지켜보시죠. 테크윙은 약 손실인데, 테크윙도 TOP님, 테크윙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윙도 쟤랑 한번 또 이럴 때 애매할 때마다 리포트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089030 볼까요? 그래서 테크윙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핸들러 메모리 부분은 세계 1위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로도 나간다 하는 거, 이게 장점이고요. 앞으로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는 이제 낸드 플러시가 뭉쳐진 저장 장치다 그랬죠. 모듈이란 거는 단품, 그 메모리의 단품을 모아놓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COK 체인지 오브 키트라고 해서 요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요것도 짭짤하죠.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핸들러 쪽은 시스템 반도체로도 나가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다가 시스템 반도체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으로도 SD 테스트 이쪽도 지금 확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SSD 번인 고온과 저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셀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보는 테스트인데 이쪽도 도입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DDR5까지 겹쳐서 이 집은 중기적으로 업황이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 회사 자사주도 많이 사는 편이죠. 그래서 이 회사 지금 주가가 꼭 저평가다 막 그럴 건 아닙니다. 솔직하게는 저평가다 그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근데 기관이 아직도 뭐 꾸준히 사주는 분위기라서 저는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전체 흐름도 한번 보셔가지고 여차하면 빠져나오는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만약 기관이 돼서 전고점까지 다시 비슷하게 올라간다, 한 2만 천원 회복했는데 기관 매수나 전체 시장 보면서 여차하면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보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십시오. 지금은 전반적으로는요, 전체 흐름을 먼저 보자.
자, 9시 54분이네요. 20분 지났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 매도 930억까지 증가했군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도 봐가면서 대응을 하자 말씀드릴게요. 기관 코스닥 매도가 좀 많아지는데요. 투신 매도도 많고요. 자, 20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다가 45억, 외국인들이요. 순매도가 조금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된 기관이 문제네요. 113억 제법 늘었고요. 투신이 오늘 투신 안 좋네요. 38억 더 팔았습니다. 투신이 어쨌거나 투신이 200억 이상 팔면 종목장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체적인 흐름 봐. 그래서 오늘은 아침 제 방송 끝나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자, 2차 전지 쪽은요. SK이노베이션은 상승폭이 커지고 LG와 삼성 SDI는 마이너스고요. 종목별로 혼재인데 첨가물 업체들 나노센서전 도전제죠.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인데 뭐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꿈으로 되게 밀어붙인 대주전자재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핵심 소재보다는 주변 쪽으로 뭔가 조금 분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그 다음에 5G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약세네요. 그래서 역시 지금 투신이 팔면요. 제일 영향을 지금 받는 게 소부장들이 영향을 받고 최근 흐름 보는 소부장들이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이 스마트폰 부품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인 게 뭐 ITM 반도체 같은 게 영향을 받네요. 테스나도 있고요. 그 다음이 바이오가 방향을 받거든요. 최근에 지난주 흐름을 보면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쪽은 오늘은 선도했던 LG화학, 삼성, SDI는 조정을 좀 받고 장비라든지 첨가물이라든지 주변주들이 강세를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5G는 시간이 갈수록 좀 약해지는 분위기죠. 오이솔루션 다시 마이너스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에 강세를 보이고 나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힘쓰고 그냥 자빠지기 직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에 홍길동 관련주들은요. 오늘은 크린앤사이언스가 돋보이네요. 마스크 관련주로서 제가 실제 굉장히 궁금하다. 제가 볼 때 2분기 영업이익은 한 60억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까 그 필터를 대충 계산해 보면 그래서 60억대 정도 나오면 A학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60억이 좀 못 미친다 한 50억대 나오면 B학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굉장히 근데 중요한 거는 하반기는 훨 좋아진다 하는 거라서 좀 느긋하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젠텍은 다시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랩지노믹스 진단키트는 혼조세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스님도 그렇고 티오피도님도 그러시고 우보철리님도 그러시고 좀 애매할 때마다 제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뭐 하는 회사인지를 쭉 살펴보시면 스스로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장은 월요일인데요. 아무래도 제 방송 끝나고 10시 반, 11시 정도부터 외국인 매매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라서 그걸 염두해 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지금 겉보기는 멀쩡한데 또 기관들이 대형주 위주로 지금 분위기를 일부 기관이 이끌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대형주도 움직이고 중소형주도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장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유가증권 시장도 가고 코스닥 시장도 가고 이럴 장이 아니라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좀 에너지가 분산되는 느낌 그런 부분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카카오는 다시 플러스 납니다만 계속 셀트리온도 상승폭이 줄어들죠. 이제 실제 어닝스 프라이즈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장 기조가 좀 나빠지는 그런 거라 전반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고점을 이용해서 좀 현금 비중은 없으신 분들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면서 한번 추이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지금 어닝 시즌이라서 개별 종목별로 대응을 좀 실적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탄력적으로 이제 변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발빠른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유튜브가 안 되면서 좀 어수선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방송 끝나고 빨리 제가 유튜브부터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개인 투자들의 재벌 공명, 개인 투자들의 가장 사랑하는 방송 하태민 주식TV였습니다. 오후 2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